지금 시장에 안 맞다 그러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더 맞고요. 맞는 쪽으로 옮겨가야죠. 중기적으로 한번 주식 좀 줄여놓자. 어차피 은행들 정확하게 매수가 아니라 공매도 청산입니다. 공매도 청산. 예,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에너지에서 찾는 게 맞다.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양봉 선생이. 왜요? 네. 몸을 살 때도 있어야죠. 화끈하게 양봉 이 자신감을 좀 불러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시장에 맞게 뭐 또 왔다 갔다 해야 오래 살죠. 강민수 대표님도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네. 한번 좀 가보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었거든요. 지난 한 1, 2 저희 썸네일 자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매크로 보지 말고 종목하고 섹터에 집중하라.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 그게 한 지난주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시장에서 뭐 하락하는 건 하락하는 거고 왜 하락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고 그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 거기에 섹터 그리고 또 지금 아무리 시장이라도 집중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섹터가 있다. 그게 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물렸는데 나 어떻게 뭐 종목들 힘들어 어떡하지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지금 시장에 안 맞다 그러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더 맞고요. 맞는 쪽으로 옮겨가야죠. 그게 지금의 핵심인데 잘 안 됩니다. 오늘도 추가로 밀리게 되면은 어제 대비해서 또 계좌 또 마이너스 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쪽 동네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쪽 동네는 생각해 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점에서 이제 조금 조정받는 정도. 그래도 내가 정리에다가 많이 빠진 거 정리에다가 그쪽을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렇죠. 네. 아니 네. 우리가 가서 네. 그게 확실하게 이쪽은 안 움직여도 그쪽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 네. 그쪽이 뭘까요? 그거는 뭐 그쪽에서 앞서 양봉 대표님도 그런 얘기하셨죠. 뭐 전력기기 얘기하셨죠. 네. 그 근간이 다 어디입니까? 에너지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노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쪽이 아직 편입되지 않았거나 그쪽 산업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희가 한 1970, 80년대부터 산업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산업에 투입해서 업력이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투자 아이디어 찾고 좀 덜 오른 종목들 찾아가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그쪽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추가 하락은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현금을 만약에 또 적극적으로 못 산다고 하더라도 요만큼이라도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여력들 만들어 가는 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약세장 같은 경우에서는 약세장인데 약세장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약세를 만든 이유가 있다거나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있으면 거기서는 종목들이 조금씩 더 움직이고 덜 빠지고 시장 반등할 때도 강하고 뭐 이런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아침부터 잔소리 네,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잔소리는 뭐 들어야죠. 썩 기분이 좋아 보이시진 않네요. 아니 괜찮아요. 해봐요. 네. 그래서 우리 나스닥 지금 우리 양봉 우리 하 대표도 네. 그 개파락한 게 좀 기분 나쁘다. 이제 좀 변동성 볼이 좀 커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단기 추세는 이탈됐죠. 지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최근에 이어가던 추세 쪽에서 개파락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번에 왜 고점에서 밀렸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하락폭에 딱 50% 정도까지 반등하고 또 밀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상황을 볼 때 지난번에 어렵게 돌파해서 이제 랠리가 시작됐던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이 검은색 선이 거의 이제 기점이 돼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죠. 이번에는 그럼 또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12,000대 초반 정도까지는 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빠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2단계에서도 어떤 들어오게 되면은 반반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나오되 이번 주, 그러니까 또 걱정되는 게 그거죠.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은 지금 나오고 있는 동향을 봤을 때 무슨 너희들 내년에 금리 인하냐 정신 좀 차려라라고 하는 얘기들 그런 걸 해줄 걸 걱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세게 밀리게 되면 반발도 빠르게 나오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국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랠리를 보였던 이유가 명쾌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추가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 안쪽에서 또 다시 한번 변화 나올 텐데 저희가 지금 계속 찾는 자리가 그거든요. 중기적으로 한번 주식 좀 줄여놓자. 어차피 지금 나오고 있는 시그널들 보게 되면은 경기 위축과 여러 가지 또 에너지 가격의 급등 때문에 못 견디는 현상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방지하려고 자리를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코스피 쪽으로 보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단기 고점이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2,550을 솔직히 이 정도면 한 2,600 정도 가도 되지 않나. 특히 요즘에 외국인들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공매도 때문에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좀 청산하면서 좀 들어오면 그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2,550이 저항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건 지금 의문은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네.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천 몇백억이 됐든 계속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참 헷갈리는 시그널이에요. 왜냐면 환율은 정말 사상 그렇죠.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데. 네, 그래서 외국인들 관련된 쪽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환율과 같이 움직이는 환율 베이스로 움직이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시장이 한국이 많이 싸니까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그렇게 신나게 70조 이상 팔아놓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죠. 수익 좀 챙겨가고 이걸 가지고 다음 전략을 쓰기 위해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외국인들 정확하게 매수가 아니라 공매도 청산입니다. 공매도 청산.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로 잡히는데 시장의 영향력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아마 지금 체크해야 될 첫 번째 단서 같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보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도 그랬었죠. 외국인들 그렇게 뭐 많이 팔지도 않는데 주식이 막 빠져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기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포인트를 잡지 마시되 지금은 매크로한 건 여전히 뭐 이번에 또 미국 하락하는 것도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이유입니다. 유럽이 제일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더 이유라서는 무슨 이유를 얘기하시나 생각했더니 그 이유군요. 네, 심각한 드립이 막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유럽 쪽이 계속 노이즈가 발생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잠깐 유가 얘기도 하셨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저렇게 급등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각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천연가스로 이어가던 그 전력 비용도 이만큼 올랐으니까 차라리 그냥 무슨 돈 되는 거, 에너지 될 만한 거 다 해. 그러면 유가를 베이스로 원유를 베이스로 한 전력이나 석탄을 베이스로 한 전력이나 다 풀어야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원유 가격, 유가도 또 올라가겠죠. 석탄도 또 올라가겠죠. 이게 다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게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물가가 한번 싹 올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V자식으로 역V자식으로 빠지겠지. 절대 안 그러거든요, 물가는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1, 2년 갑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시장은 물가 피크아웃 나왔기 때문에 내년 가게 되면 이 상황에서 금리 계속 올리다가 정점돼서 금리 인하하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너무 시장에 동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왜 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처음 촉발한 거는 그 물가 상승폭을 키웠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왔던 에너지 확보가 먼저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에너지에서 찾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시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네.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주식은 어디가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지금 떠올랐어. 네. 마음의 주식. 마음의 마음의 주식 얘기하기로 했죠. 마음의 주식이요. 그 지금 얘기 안 드리려합니다. 왜냐면은 상황이 시장에 안 좋아요? 시장에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아. 네, 그거를 미리 말씀드렸다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타이밍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쪽 어차피 IT 반도체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쪽 아닌 다른 쪽에서 뭔가 여력 찾은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IT 쪽인가 보죠? 반도체. 네, 예. 뭐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반도체죠. 우리 IT 반도체라니까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지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 안 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정유주 강합니다. 네. 제가 또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정제 마진 안 좋다라고 얘기 나오면 살 때다. 예, 그리고 또 정제 마진이 이렇게 많이 급증을 해서 정유사들 실적 좋아질 때다 이렇게 하면 팔 때입니다. 아니 전에 화학 이쪽만 투자하는 뭐라 그러지? 투자 회사 대표를 한번 모셨는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화학주나 화학 정유주는 안 좋다는 뉴스 나왔을 때 사서 좋다는 뉴스 나면 팔으라고. 그러면 그냥 30-40%씩 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 시클리컬 업종 있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럴 때 사야 됩니다. 근데 절대 손이 안 나가요. 안 좋다고 그러는데 뭘 사? 그렇지. 지금 반도체주 사라 그러면 욕먹지. 소부장 사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 그럴 때 사야 됩니다. 사는데 그러니까 방금 IT 반도체 얘기 들으니까 대표님도 에이 이러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가요? 네. 표정이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차라리 타이밍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또 뭐 시장이 또 약간 주춤해서 뭐 전조점대 부분까지 갔다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그때는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차라리 길게 보고 반도체는 지금이 낫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 말고는 지금은 그래도 되는 어차피 매일 뵙다 아직 안 잘렸습니다. 매일 뵙다 보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거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LNG가 강하면 정유도 계속 강할 수 있겠다. 유가도 계속 강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삐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도 뭐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근데 자꾸 또 이란하고 협상을 한대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입장 쪽에서는 아니 뭐야 다른 파죠.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그렇죠. 예. 이란에서 또 가서 손을 내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 느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다음 주인가요? 또 원래는 이번 주였는데 조만간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갑니다. 가서 악수하고 우리 네옴시티 관련해서 중국이 좀 협력해줘라 이런 얘기하고 그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원유 수출하고 결제를 위안화로 받겠다. 이러면 또 환율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한테 삐져 있어요. 그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딱 전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가 뭐 인플레이션 급등하는 거 모르겠고 우리 것만 챙기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럼 미국은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오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이 안 도와줘. 안 되겠다. 우리 셰일 가스, 셰일 오일 확 끌어올려. 내년에는 최대 생산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유시설, 시추시설 투자를 한다. 또 뭡니까? 해양 플랜트 나오죠. 조선입니다. 거기다가 또 해양 플랜트 들어가게 되면은 강관 또 들어가는 대표적인 뭐 밸브 피팅 다 들어가겠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 이쪽도 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다라고 보시면서 큰 그림상으로는 대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유주.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지금 네. 좋다 하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들어가서 우리 좀 수익 챙기면 이제 또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SOE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황 쪽에서 한번 이제 하락했던 역순으로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한 11만 원대 부분까지는 들어오겠다는 입장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바로 이제 저항대 안착하다 보니까 그냥 쭉 가는 것보다 살짝 또 눌림목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 보고 혹시나 여기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95,000원대에서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단계를 보면서 대응하는 정도. 이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지금 또 최근에 거래량이 실립니다. 네. 그래서 또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차트만 보더라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 시장이 참 변덕스러운 게 네.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정보점 찍을 때나 지금이나. 그쵸. 그때 그러니까 유가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 네. 근데 이제 해석이 바뀌는 부분들. 그렇죠. 뭐가 그러니까 이 있죠. 투자 심리에 따라서 네. 사실 나스닥이 급등할 때나 지금 급락할 때나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심리가 더 불안해졌다 뿐이지. 그렇죠. 예. 그게 심리는 또 만약에 내일 나스닥이 또 반등한다. 또 바뀌어요. 아, 이제 그럼 이제 다시 저 21선 탈환 막.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와중에서 저희는 또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꼭 매매를 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제가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리 약세장에도 일개미야 일개미. 네, 부지런히 뭔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솔직히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감을 놓칠까봐 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놈의 감은 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로 어제 또 비료 사료, 야 드디어 참 망해화학, 네, 이것도 움직이면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이상기후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 가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게요. 그 유럽 속에서도 그렇고 네, 네, 중국도 그렇고 뭐 하여튼 사방이 난리예요 지금 이상기후로. 지구가 아파요. 그래서 신재생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너무 신재생으로 가다 보니까 또 이사단이 난 거죠. 화석 연료도 너무 안 챙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석탄, LNG 오르니까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암모니아는 또 대표적으로 비료의 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쭉쭉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네.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예상을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를 아는 거. 맞습니다. 다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 까먹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예. 기록을 안 해가지고. 기록, 예. 기억력이 3일이면 끝나가지고 한계가. 3시간.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해화학은 이번에 혹시나 지난번에 제가 사고를 치고 네. 그다음에 아직도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번 패턴 그러니까 올라오려고 무지 노력하다가 이번에 약간 거래 싫고 고개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타겟은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 사이 같습니다. 이 정도 부분 요 라인 사이요. 여기 안쪽까지 들어와서 한번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번 기회는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얼마나 이 현상이 오래 갈지 또 지금 단기적으로 LNG 가격들 좀 쫙 하고 올랐으면은 또 가격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반락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 또 비료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간대 그러면서 갔다가 또 약간 주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가격 레벨이 올라가 있으면은 거기서 추출했던 이런 암모니아나 다른 화학 베이스에 나오는 품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그렇다고 또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모멘텀은 주가에 꺾였던 거죠. 그거 한번 보시면서 사료 쪽은 잘 모르겠고요. 비료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그리고 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게 1분기에 479억 와 엄청나다. 그런데 2분기에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 해 기존의 1년치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 정도인데 가격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 비수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2분기가 좋을 거라고 실적이 네, 계속 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예.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 그렇잖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1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2분기가 생각보다 그 반밖에 안 되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1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자체도 한 해의 영업이익 정도로 상당히 좋긴 했는데 모멘텀 자체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가격들이 2분기 때 나왔던 그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분이 약간 꺾이는 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2분기에서도 한 2분기 초반까지는 좋았는데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또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나왔던 현상이다. 근데 지금같이 또 석탄이나 LNG 가격 강세로 가게 되면 이게 비수기에서 보통 보면은 상고 하저인데 하저가 또 완벽하게 꺾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단의 레벨은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비수기고 네. 또
저희는 이게 지금 수출 모멘텀밖에 없거든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관리를 하면서 보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지금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도 칼륨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료 올라가게 되면 같이 움직임을 봤는데 지금 아직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도 혹시나 또 시장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 종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또 빨리 말씀드리게 되면 자원개발 쪽도 상당히 지금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가장 먼저 포문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을 대응하기는 많이 급등했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도 이때는 관심 안 가지다가 지금 사요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할 말을 못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나오는 호재들 다 안고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부담은 있어도 제가 보면 쉽게는 안 꺾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는 또 추가로 움직이는 자원개발 종목들 봐야 되겠죠.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쉽게 안 밀리고 계속 꾸준하게 변화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 조금 그런 게 현대 코퍼레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현대상사죠. 이게 생각보다 좀 덜 올랐고요. 생각보다 지금 그렇다고 모멘텀이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지금 실적 베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기 실적 지난번에 200억대, 160억대. 그러니까 요 145억, 200억대 흐름들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은 올해 연간 한 600억, 700억 나오는데 작년 2배입니다. 근데 주가는 2배 올랐나요? 2배는 아니라 지금 아직도 이 바닥권이죠. 근데 뭐 하나 단점은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 부채 비율은 자원개발 회사들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런 시기 때 한 번쯤은 반발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더 오른 상사 관련된 쪽으로 한번 눈길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이런 것도 보시면서 대응력을 높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남해화학 결론이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진 뭐 이유가 있을까요? 남해화학이? 그러니까 보통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자꾸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1분기가 서프라이즈 했다고 그럼 1분기가 470억 나왔으면 2분기에 그러니까 뭐 700억, 800억 나왔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안 갔죠. 근데 항상 1분기가 성수기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숫자가 높은 레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항상 농업 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을, 겨울 가게 되면 농번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비료를 쓸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 레벨이 예전보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좀 자체적으로 강하지 않은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좋아도 그러면 또 눌릴 때는 지금이 아니라 내년 또 1분기입니다. 그러면 또 4분기 때 만약에 주춤했다 그러면 거기 가격대 많이 빠지게 되면 또 거기서 누려야 되겠죠. 내년 1분기를. 그러니까 비료를 언제 사용하냐? 그렇죠. 이거 우리 농사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사용할 때는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실적이 유지되게 되는 거는 동남아라든가 수출하는 모멘텀으로 아마 유지될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4분기 때 적자가 났다. 흑자 유지하겠죠. 가격도 높다 보니까. 그런 레벨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콘텐트리 중앙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 게 수리남이라고 넷플릭스로 공개가 됩니다. 9월 9일 날 추석 전에. 네. 왜 오징어 게임도 그랬죠? 추석 전에 뭐 공개하게 되면 그때 막 인기 타고 쫙 이 생각이 나서. 오늘 넷플릭스 한 6% 급락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모멘텀이 될까요? 이게?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예. 하정우. 또 누구 황정민. 또 누구 있잖아요. 하여튼 유명 배우들 총출동해서 남성적인 뭐 이런 윤종빈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추석 연휴 때 그런 과격한 거 볼까 싶긴 한데 그래도 오징어 게임도 과격했는데 다 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차피 기대감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직 보통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개봉 전에 팔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것도 또 시리즈 공개되기 전에. 그러면 그때 모멘텀 가지고 한번 쭉 움직였을 때 한번 또 치고 빠지는 아이디어로. 네.
제가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영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네. 게 사실 도박 같잖아요. 열어봐야 알거든 결과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했다가 네. 딱 그런 시점 가격이 오를 때.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우리 거예요. 지난번에 지리산은 그래서 좀 폭망했잖아요. 계속 가다가. 지리산 폭망했고 우영으로 다시 살아나고 뭐 그랬죠 그 스토리가. 네, 근데 뭐 네, 이쪽이 그러니까 어차피 또 시장이 지금 또 안 된다 생각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또 몰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종목이라든가 이걸 사고 파 이 시점이 아니라 왜 지금 사야 되는지, 네. 왜 지금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요걸 좀 잊어먹으니까 네. 이걸 자꾸 기록하는 습관. 그래서 자신의 실력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좀 되새김하시는 그런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 실력자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면서 아우 실력자분들 많으시죠. 네, 아예 많아요. 가족분들이. 그 서로 네. 이렇게 또 공유하시는 정보 그럼요. 질들, 내용을 보면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묻어가는 거고요. 네. 네. 오늘도 힘든 시장이지만 화이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